14페이지에 뭐가 나오죠? 지목이 나오네요. 자, 지목과 관련돼서는 뭐예요? 최소 2문제예요. 대문제. 그래서 지목과 관련돼서는 별표가 6개짜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5점짜리라고 생각해. 최소 5점짜리입니다. 자, 지목과 관련돼서 그러면 지목의 개념을 제일 먼저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거기 봐봐요. 의미. 지목이란 토지에 아까 했듯이 용도에다 행강편 닦아놔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무슨 지목이죠? 용도 지목이죠. 그럼 우리나라는 지목이 분류 형태에서 지행 지목도 아니요, 토성 지목도 아니요, 무슨 지목이다? 용도 지목을 채택하고 있다라는 거. 자, 설정 방법이 표기에서 이제 쭉쭉 한번 나가보자고요. 그러면 하나의 필지에는 몇 개 지목이죠? 읽어봐요. 1필 1목의 원칙. 한 필지에는 반드시 한 개의 지목만을 설정해야 된다. 그래서 가로 열고 이렇게 써놓을래요. 뭐라고 써놨죠? 단식 지목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지목 추정의 원칙. 한 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고 주된 용도 거기에다 행강편 놔요.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설정한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야. 자, 요거는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외울 게 하나가 있어요. 어디에다 규정해놨죠? 사적지에다 규정해놨죠. 사적지에다. 자, 그러면 지목은 어때요? 토지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지목은 계속적으로 가요, 안 가요? 가죠. 거기에 세 번째 칸에 뭐가 있어요? 영속성의 원칙.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다. 그래서 영속성의 원칙을 거기 가로 열고 다른 말로 이렇게 써놔요. 자, 일시 변경 불변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그 옆에다 딱 써놓고 요거는 어디에다 규정해놨죠? 그것까지 안 돼 있으면 안 돼요. 어디에다 규정해놨어요? 잡종지에다 규정해놨잖아. 우리 지난주에 다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너무 안 한다라는 거야. 결론적으로 뭐예요? 잡종지. 잡종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밑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 그러면 사용 목적에 맞게 지목을 설정한다.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예를 이렇게 들어놨죠. 두 개를. 자, 봐봐요. 자, 여기에 써놨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요 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공장이잖아. 그러니까 무슨 용지죠? 공장 용지. 여태 사업이 무슨 사업이죠? 택지. 그러면 지목이 뭘까요? 대. 그러면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은 어디에다 규정해놨다? 공장 용지하고 대. 그러니까 요 사업에 맞게 지목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 마음에 같아서는 뭡니까? 쉬는 시간도 한 거예요. 외울 때까지 오래 집에 보내면 안 돼요. 암기할 때까지. 제발 끝까지 붙잡아놔야 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면 지목은 그러면 함부로 부과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지목의 설정 방법은 자기가 이제 집에 가서 하나의 필지는 몇 개? 하나의 1필 1목의 원칙.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단식 지목. 자,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결정한다. 주지목 추정의 원칙. 어디에다 규정해놨다? 사적지. 지목은 계속적으로 가죠. 토지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무슨성의 원칙? 영속성의 원칙. 뭐라 그래요? 일시 변경 불변의 원칙으로 어디에다 규정해놨다? 잡정지.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은 사업 목적에 맞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다 규정해놨어요? 공장 용지에다가고 대에다 규정해놨다라는 거야. 그래서 설정 방법을 자기가 숙지하고 매년 여기에서 한두 개 지문이 유입된다고. 자, 지목의 표기와 관련돼서 표기 찾았어요? 예, 그거는 이제 별표 하나만 해놓으면 돼요. 작년에 이제 독자적 문제로 출제가 됐고요. 자, 표기와 관련돼서는 우리 지난번에 어떤 거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쓸 필요 없죠. 자, 목도장. 목도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목은 끝자리가 도하고 장. 도로 끝난 거. 지적도, 임야도, 장자로 끝나.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럼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은 무슨 명칭이라고 배웠어요? 정식 명칭. 또 다 까먹었네. 자, 지적도 임야도는 무슨 명칭? 약식 명칭. 원칙은 두 문자, 예적은 자문자. 자문자에는 네 개가 있죠. 네 개가 뭔데? 장차, 천원. 장이 뭐예요? 공장용지. 차가 주차장. 하천은
하천. 여천은 뭐예요? 어는 유언지. 그러면 거기 이제 뭐 쓸 필요도 없이 거기 다 해놨잖아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정식 명칭. 지적도 임야들은 보호. 두 문자. 원칙은 두 문자죠. A적으로는 차문자. 두 문자 몇 개? 24개. 차문자 4개. 그러면 차문자 표기 거기 4개 딱 정해놨잖아요. 장, 차, 천, 언. 그러니까 장이 뭐예요? 공장용지. 차, 주차장. 천은 하천, 언은 유언지. 자, 23회처럼 작년에는 이제 여기에 박스 문제로 출제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온 거 한번 봐봐요. 이렇게 지문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때요? X죠. 왜 어디가 틀렸어요? 자, 여기가 틀렸죠. 장으로 표시해야 되겠죠. 자, 도면에는 뭡니까? 약식, 명식. 원칙은 두 문자지만 A적으로 차문자. 차문자 몇 개? 4개. 장, 차, 천, 언.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지문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박스 밑에다가 하나 써놔요. 자, 이 지문이 안 나와야 될 텐데 이 지문이 나오면 사람들 다 당해요. 자, 주의입니다. 자, 이 지문이 어떨까요? O일까요? X일까요? X죠. 어디가 틀렸어요? 여기가 틀렸죠. 대장에는 몇 종류가 있어요? 4종류가 있어. 공유지 연명부도 대장입니다. 대지권 등록부도 대장이야.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를 맞게 건치려면 뭘로 건쳐야 돼?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가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게 만약에 올해 요 지문이 나왔다. 올해 시험 쉽지 않았다는 거야. 제가 기출문제 풀이할 때 판단을 하거든. 올해 요 정도 수준이다. 그러면 어렵다. 요 정도 나오면 중간 정도 된다. 만약에 올해 지목의 표기와 관련돼서 요 지문이 나왔다라는 것은 그의 시험은 쉽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장의 지목은 정식 명칭으로 표기한다. 어때? X. 무슨 대장? 읽어봐요.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 이렇게 얹혀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자기가 그러면 이제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조심해 놓고, 그럼 자기가 이제 이렇게 이제 요 페이지 14페이지에서 이렇게 암기가 돼 있어야죠. 자, 우리 지목에 보면은 무슨 지목이에요? 용도 지목, 토지의 주된 뭐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지목의 설정은 하나의 필자는 하나의 지목, 일필, 일목의 원칙.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설정한다. 주지목, 주정의 원칙. 자, 지목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죠. 토지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무슨성의 원칙? 영속성의 원칙. 사업 목적에 맞아야 돼. 그래서 사용, 목적, 주정의 원칙. 어디에다 규정해놨다? 공장용지와 대. 지목의 표기와 관련돼서 읽어봐요. 목도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정식, 지적도 임야대는 약식, 원칙은 두 문자, 예조건 차문자, 차문자는 4개, 장, 차, 전, 언. 그럼 결론적으로 대장의 지목은 정식 명칭으로 표기한다. 어때? X. 이렇게 대비를 좀 해주셔야 된다는 거야. 14페이지에서는. 자, 그러면 지목과 관련돼서 오른쪽 가봐요. 지목의 분류 나와 있죠. 지목의 분류 가로 열고 몇 개? 28개, 가로 열고 28개라고 쓰고요. 자, 28개를 뭘로 정해놨죠? 법률로. 그래서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지목, 법정주의자. 자,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제 지목에 대해서 정확한 명칭을 잡고 있는지,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지 봅시다. 자, 주유소라는 지목이 있어, 없어? 없어요. 주유소, 용지지. 주차장 용지라는 지목이 있어, 없어? 없어. 주차장이지. 공원 용지라는 지목이 있어, 없어요? 없어. 공원.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작년에도 박스 문제로 출제될 거예요. 재작년에도 박스 문제로 돼 있다. 그러면 지목의 28개 정확한 명칭을 숙지하는 게 가장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초 이제 28개를 외웠으면 이제 내용을 분석해 봐야죠. 첫 번째 뭐가 나와요? 전. 그렇죠. 전. 자, 전이라는 게 나오네. 전. 전 그러면 벌써 공부가 된 사람은 딱 세 번째, 전 딱 나오면 어디에 줄이 꺼져 있어요? 딱 세 군데 돼 있거든.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는
가스류 제외. 또 하나는 식용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뭐로 한다? 전. 이 세 가지가 딱 머릿속에 암기가 돼 있어야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스류 제에다 포함이다. 제외. 그러면 식용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는 뭐로 한다? 전. 그러면 전과 관련돼서 가로 열고 이렇게 써놔요. 자, 전 옆에다 밭전이라고 딱 써놓고 밭전. 이게 바로 전이야. 밭전자가 되는 거죠. 자, 전 옆에 밭전 이렇게 써놓고요. 자, 답이라는 것은 이제 답으로 이제 가보죠. 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복습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물수가 되고요. 그럼 큰 틀을 앞에다 묶어놔서 이렇게 우리 공부했던 무슨 방식? 경작 방식이죠. 자, 전과 답은 뭐에 따른 분류냐? 물이 있고 없고의 차이거든. 무슨 방식이다? 경작 방식이야. 자, 그럼 답과 관련돼서 그러면 답을 딱 보는 순간 어디에 거져 있어야 돼?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 여기가 포인트죠. 또 하나는 주로 재배. 이거는 뭐예요? 답. 공부가 된 사람은 거기 이제 두 번째 줄 딱 두 개만 포인트를 잡아서 암기가 돼 있거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뭐가 나오죠? 가수원. 가수원은 뭡니까? 어디를 포인트를 잡아야 돼? 자, 집단적으로, 가수를 집단적으로 재배, 거기가 포인트죠. 집단적으로 재배,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벌써 포인트를, 공부가 된 사람은 뭘로 딱 돼 있어요? 뭐라고 써놨어요? 인위적으로. 자, 그러면 가수를 집단적으로 재배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창고는 뭐예요? 가수원이야. 다만 동그라미.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뭐라 한다? 대. 그럼 아까 양입지 제한 요건과 관련돼서 건축물의 부지를 대로 한다는 규정 세 군데 있죠. 목장용지, 묘지, 가수원. 세 개를 딱 잡아놔야 되겠죠. 더 이상 출제가 안 돼. 거기 한도 내에서 출제해. 그러면 과거의 기출제인데 한번 볼까요? 자, 사과뱀, 밤, 호도, 귤나무, 가수를 집단적으로 재배한 토지와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가수원으로 한다. 어때? X. 나오는 게 뻔해요. 뻔하다라는 거야. 그러면 건축물의 부지는 뭐죠? 대죠. 대. 그러면 그 정도는 알고 이제 시험장에 가야 되고요. 뭐라고 써놨어요? 목장용지로 넘어왔어요. 자, 그러면 축산업 남농업을 하기 위해서 초지가 키워드죠. 풀밭. 자, 축산법 관련돼서 축산법 거기에다 줄쳐놓고, 자, 축산법 2조 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사용하는 가축 축사들의 부지 찾았어요? 그럼 여기에다 이제 대표적으로 조심할 거 뭐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매출이라든지, 자, 15회 때 출제됐으니까 매출이 꿀벌. 자, 매출이 꿀벌도 법상은 가축이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특이한 거 몇 개 적어 놓으라고 그랬죠. 자, 지렁이, 그 다음에 꽁, 그 다음에 누트리아. 요 5개 정도는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누트리아. 자, 그럼 결론적으로 지렁이도 법상 뭐라는 거예요? 가축이야. 그러면 지렁이 사육장의 부지는 목장용지로 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지렁이 사육장의 부지는 잡종지로 한다. 어때? X. 그러니까 메추리, 꿀벌, 지렁이, 건, 누트리아는 요거는 축산법 가축에 해당되는 거야. 가축. 지렁이도 법상으로는 가축이야. 메추리, 꿀벌도 법상은 뭐예요? 가축이라는 거 잡아두시고요. 자, 이 토지와 접속된 부속실의 부지, 목장용지라 한다. 다만 뭐라고 써놨어요? 읽어봐요.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뭐라 한다? 대. 그러면 나오라 봐야 3개밖에 없어. 초지, 축산법. 또 하나는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뭐라 한다? 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적 보면 알아요. 지적 모의고사 딱 보면 점수 파악해보면 딱 알아요. 이분이 공부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딱 지적 보면 알아. 그러면 지적이 점수가 많이 나왔다. 부지런히 공부한 거고. 근데 등기가 안 나왔다. 이 사람은 뭐예요? 약간 생각을 안 하는구나. 공부를 대충 하고 있다는 걸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적은 부지런해야 되고 등기는 머리가 좋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공시법령을 잘하려면 부지런하고 머리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요. 그러니까 지적 잘 나온 사람은 학교론을 하셔야 돼. 지적 잘 나온 사람은 세법을 하셔야 돼. 세법. 그 다음에 뭐예요? 중개사법. 그러면 등기법이 잘 나온 사람은 민법, 2차 과목에서는 등기, 중개사법으로 연결이 되거든. 논리가 그렇게 전개되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목장용지 그러면 부지런히 가서 외워요. 메추리, 꿀벌, 지렁이, 공, 누트리아는 법상 뭐예요? 가축이라는 거. 법상은 가축, 즉 목장용지가 된다라는 거. 자, 거기 밑에 뭐가 있죠? 임야 나와 있네. 임야는 어디가 포인트라고 했어요?
산림 및 언야를 이루고 있는 포인트를 잡고, 자, 수림지, 주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땀, 습지, 항무지 등의 토지는 뭐로 한다? 임야.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할 거는 자, 봐봐요. 자, 자연골문, 자, 여기 봐봐요. 자, 모래땅이 임야가 되려면 어디가 돼야 돼? 산림 및 언야를 이루고 있는. 그러면 모래땅, 강가에 있는 모래땅은 뭐가 될까요? 뭐예요? 강가에 있는 모래땅은 하천이 되죠. 근데 또 질문이 들어왔어요. 자, 그럼 바닷가에 가면, 자, 솔밭이 있어, 없어? 그게 바로 뭐예요? 그때는 뭘까요? 임야가 되는 거지, 임야.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한번 봐봐요. 자,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으로서 임야로 들어가고, 하천이나 강의 모래땅, 자갈땅은 하천으로 들어가고, 해안가 주변의 모래땅, 자갈땅은 뭐로 들어간다? 임야로 들어가죠. 왜? 솔밭 알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요. 모래땅의 부지는 하천으로 한다. 어때요? X가 돼. 앞에 뭐가 붙어야 돼? 산림 및 언야를 이루고 있는. 이렇게 포인트가 잡아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임야와 관련돼서 그럼 임야라는 그 22의 밑에다가 하나 적어둘 거는 여기 하나 적어놔요. 뭐라고 써놨죠? 간석지. 간석지는 임야라는 지목에서 삭제됐다라는 거. 이거 하나 꼭 체크해서 꼭 조심해서 달아놔야 돼. 임야와 관련돼서. 자, 이번엔 이제 강천지가 뭐가 나와 있어요? 강천지는 그러면 두 군데가 딱 암기가 돼야 되네. 영출, 한강편 천하에. 영출. 자, 다만이 이제 동그라미 쳐놓고, 온수, 약수, 석유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간, 송이간의 저장시대의 부지는 강천지에서 뭐다? 제라는 거 딱 한강편 쳐놓고요. 그러면 강천지는 나와봐요. 두 개네. 요번에 4월달 학원에 모의고사 봐봐요. 뭐라고 모의고사.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 등이 영출되는 영출과 그 유지를 사용되는 부지는 잡정지로 한다. 어때? X. 잡정지가 아니라 강천지라는 거예요. 포인트는 뭐예요? 영출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뭐가 나와 있죠? 염전이 나와 있네요. 염전과 관련돼서는 딱 하나만 조심하면 돼요. 염전이라는 지목도 있다. 다만 밑에서 다만 세 번째 줄. 천일 재무 방식에 의해서 아니하고 거기 동력을 한강편 쳐놔요. 동력을 이용해서 소금을 채취하는 것은 염전에서 뭐 된다? 제외. 굳이 잡는다면 무슨 용지죠? 공장 용지가 된다라는 거. 염전은 나와봐야 그것밖에 없다라는 거야.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쟤는 따로 별표 3개 놓으라고 그랬죠. 그러면 거기 박스 위에다가, 자, 저번에도 한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건축물이라고 다시 한번 점검해요. 건축물이 만약 헷갈리니까 박스 위에다가, 대 위에다가, 자, 1단계. 요거는 써야 되겠죠. 한번 써봐요. 자기가 이제. 안 보고도 이제. 자,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야 돼. 자, 만약에 지목에 대해서 자기가 완벽하게 이제 숙지하고 법조문을 숙지했다고 그러면 굳이 외울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아닌 건축물이 나왔을 때 특히 조심해야 돼. 건축물이 나올 때. 건축물이 나중에 지목에서 제일 헷갈려요. 사실 따지고 보면. 자, 그래서 1단계 뭐라고 써놨어요? 읽어봐요. 주요, 상업, 문, 의숙. 자, 주가 뭐예요? 주거용, 요식업, 상업용, 업무용, 문화용, 어려용, 숙박용 건축물은 지목이 뭐예요? 대. 그렇게 이렇게 공식을 만들어 놨더니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게 뭐예요? A가 하나가 있어요. 공장안 어려시설. 시험에 그래서 자주 출제되죠. 이때는 공장용지.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오더라 이거예요. 공장용지. 자, 그러면 여기에도 이제 속하지 않는다. 여기에도 속하지 않으면 이제 2단계라는 고유한 건축물이 있어요. 그러면 고유한 건축물은 각각 지목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철도형 건축물이 있어 없어요? 없어. 그럼 철도용지로 들어간다라는 거야. 여기 수도용 건축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수도용지로 들어가. 그러면 여기에도 속하지 않으면 에라 모르겠다. 뭐예요? 잡정지라는 거야. 잡정지. 자, 이거 그러면 이게 이제 문제 풀기 전까지 써먹던지 지금 뭐예요? 자기가 요걸 써먹던지 그거는 본인의 이제 능력이라는 거야. 능력. 자, 그러면 뭐 외울 필요도 없어. 이제 봐봐요. 건축물이 나왔을 때. 자유시장 건축물이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잡정지로 바로 들어가는 거야. 도매시장 건축물이 있어 없어? 있어. 읽어봐요. 주요 상업용 건축물이래. 지목이 뭐다? 대가 되는 거네. 자, 그러면 송유시설은 어때? 기름을 보내는 거죠. 주요용 건축물은 아니죠. 그러니까 읽어봐요. 잡정지가 되는 거네. 자, 송수시설은 뭐예요? 수도용 건축물이네. 그러니까 수도용지가 되죠. 최근에 문제 출제된 거.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써먹을 수 있도록 단계까지 해놓으면 지목을 공부 많이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쓰기만 하고 이제 외우고 잡아요. 읽어봐요. 주요, 상업, 문의식. 주가 뭐예요? 주거용, 요식업, 상업용, 업무용, 문화용, 의료용, 숙박용 건축물한테. 그러면 고유한 건축물은 지목이 뭐예요? 각각 지목. 그러면 3단계는 뭐가 되죠? 잡정지 이렇게 돼. 자, 그러면 지문이 이렇게 나왔다. 봐봐요. 자, 주차 빌딩의 지목은 대로 한다. OX. X죠. X죠. 자, 봐봐요. 자, 주차 빌딩은 여기 주차용 건축물이 있어. 그러니까 주차장이 되는 거야. 주차장. 과거에는 주차 빌딩은 뭐예요? 영어는 잡정지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주차 빌딩은 지금 뭐라는 거예요? 지목은 대가 아니라 주차장이라는 거야. 주차장. 그럼 만약에 이렇게 한번 나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제 바뀌면 되겠죠. 자, 가천정부청사의 지목은 대로 한다. OX. 어죠. 가천정부청사는 여기에 딱 걸려있네. 주요, 상업에 걸려있네. 업무용 건축물이네. 그럼 여기만 이제 바뀌면 돼요. 자, 그러면 봐봐요. 고려대학교 부속병원은 지목은 대로 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네. 이거 봐요. 뭐가 있죠? 어려운 건축물은 지목이 뭐예요?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만 바뀌는 거야, 이제. 여기만 바뀌는 거예요. 여기만 바뀌는 거야. 그럼 저희가 그러면 이 건축물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줄 필요가 있고요. 그럼 대와 관련돼서 조문을 한번 정리해 보자. 영구적 건축물의 주거용. 사무실 업무용이네. 점포는 상업용이네. 박물관, 극장, 미술관 등 문화시설에 의해 접속된 정원 동그라미. 정원까지도 지목이 됩니다. 정원까지. 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찾았어요? 거기 밑줄 그어놨죠. 그 밑에다 뭐 하나 딱 써놔야 돼.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 뭐라고요?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이라고 딱 써놔야죠. 그러면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은 어디에다 규정해놨다? 공장용지하고 대에다 규정을 해놨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대까지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그러면 거기 공장용지가 나와 있네요. 공장용지 밑에 뭐라고 하나 써놔요? 가로 열고 공장용 건축물이라고 딱 써놔요. 공장용이라고 딱 써놓으면 되겠네. 그러면 공장용이라고 보면 거기 법조문의 내용이 어디가 중심 키워드인지가 살라서 움직인다고. 자, 그러면 제조업 뭐이네. 제조업 줄 쳐놔봐요. 제조업이 키워드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거기가 포인트네. 그래서 가로 열고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이라고 써와야 되겠네. 자, 이와 같은 토지와 같은 있는 어려시설 나오네. 그래서 공장한 어려시설은 뭐가 되죠? 공장용지가 돼. 그럼 시험에 나오는 것은 3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장용지가 틀린다라는 것은 요 3개가 뭐예요? 공부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거야, 결론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용지죠? 학교용지. 밑에다 써요. 학교용 건축물이라고 써요. 자, 학교용지는 시험에 자주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자주 안 나오겠죠. 최근에 한번 딱 지문 하나 나와서 왜 학교가 점차 사라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거 한 줄만 알아두면 돼요. 한 줄. 학교의 교사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의 부지는 뭘로 한다? 학교 용지다. 딱 27회 때 한번 딱 이 지문 하나 나왔어. 27회 때. 나머지는 할 필요 없어요.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뭐가 있죠?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용지예요? 장.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 밑에다 이렇게 써놔요. 자, 주차용이네. 자, 그러면 주차장 그러면 벌써 이제 눈치 빠른 사람은 벌써 키워드가 보여. 자동차장이 주차한 필요한 독립이라는 키워드. 독립. 그 다음에 주차 전용이라는 단어가 딱 보여요. 주차 전용 건축물이 뭘까요? 주차 빌딩이거든. 자, 주차장법 2조 1호 과목 및 과목의 규정에서 노상주차장 줄 쳐놔봐요. 노상주차장, 부설주차장.
찾았어요? 밑에 야외 정시장. 즉, 야외 정시장, 물류장은 주차장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아니한다 해서 조심할 게 있어요. 자, 그 옆에다가 이렇게 하나 써봐요. 자, 그 밑에 충분히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자,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이 아니에요. 어느 주차장이 아니죠. 자,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이 아니야. 근데 여기 봐봐요. 무슨 주차장이죠? 부설 주차장이네. 부설 주차장 앞에 뭐가 붙었어요?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은, 요거는 주차장입니다. 자, 올해 출제 예상이 되니까 잘 잡아놔야 돼요. 주차장법에 근거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설명을 좀 해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건물이 하나 있어요. 무슨 빌딩일까요? 무슨 빌딩? 주차 빌딩이네. 근데 주차 빌딩을 제가 업으로 하고 있는데 주차 빌딩이 10,000원이야. 그러면 뭐 확장하고 싶죠? 그러면 옆에다 살짝 일자 봐봐요. 토지를 하나 밟았어요. 이게 부설 주차장이거든. 읽어봐요.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 읽어봐요. 주차장이에요. 주차장법 19조 사항에 나와 있어.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2.5점짜리가 산정할 수 있어요. 17회 때 우리가 출제가 돼서 대비를 좀 해주셔야 돼. 올해 30회니까. 주차장과 관련돼서는 그 정도만 해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뭐가 있죠? 주유소 용지가 나와 있네. 주유소에 주유소 용지예요. 그러니까 옆에다 이렇게 밑에다 주유용 건축물이라고 써요. 주유용 건축물. 그러면 주유용 건축물이라고 딱 써면 벌써 글씨가 살아서 움직여. 그래서 첫 번째 점,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딱 키워드가 보인다고. 자, 이번에 자, 주유소 은유 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실의 부지 나와 있죠. 근데 거기 세 번째 점이 시험에 자주 출제돼. 자동차, 선박, 기차 등의 제작 또는 거기에다 형광펜 딱 전하여 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 승류실의 부지는 주유소 용지로 읽어봐요. 보지 않는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굳이 본다면 뭘로 볼까요? 공장 용지로 보겠네. 그러니까 주유소 용지는 그 정도 수준에서 나오고요. 또 하나 정확하게 적을 거는 주유소라는 지목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주유소가 아니라 뭐예요? 읽어봐요. 주유소 용지가 된다라는 거. 자, 조심해서 다뤄놔야 돼. 자, 그러면 그 밑에 무슨 용지가 나오죠? 창고 용지가 나오네. 그 옆에다 이렇게 써놔요. 창고용 건축물이라고 써요. 창고용. 그러면 창고용 건축물이라면 벌써 어디가 키워든지 보여요. 물건 등을 보관 또는 저장하기 위해서 거기 독립이라는 단어가 보이거든. 독립. 거기를 포인트로 잡아야 돼. 그러면 이때는 무슨 용지다? 창고 용지가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도로로 가죠. 도로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일반 공중의 교통 운수를 위해서 병행되는 차량 운행에 필요한 일자한 설비 또는 행태를 갖추어 이용된 토지 찾았어요? 그거는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도로법 이거 조심해야 돼. 도로법 앞에 도로법이 붙으면 도로법상 개설된 도로는 전부 도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도로법을 하나 잡아야 되고요. 자, 그러면 2번은 세 번째 점은 휴게실 부지부터 먼저 줘봐요. 휴게실 부지. 줄 한번 꺼놓고 앞에 국도야 고속도로야. 자, 고속도로 가면 이탈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면 고속도로 휴게실 부지는 도로로 편입돼. 이때를 뭐라 그래? 양입지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고속도로 휴게실은 무조건 도로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 옆에다가 우리가 썼거는 자, 그러면 그 밑에 쓰지 말고 밑에서 세 번째 점. 지방도로 휴게소 찾았어요? 네, 이때는 상업용 건축물이 돼서 지목이 대로 되는 거야. 그러면 휴게실 지목은 무조건 도로로 한다. 이러면 틀려요. 국도냐, 지방도냐, 그 다음에 지방도냐, 국도냐, 고속도로냐 꼭 확인하면서 문제를 접근해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네 번째 점에서 위에서 이 필지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도로입니다. 자, 아파트 밑에다는 대라고 써요. 제, 공장 밑에다는 공장 용지라고 써. 거기 아파트 밑에다는 대, 공장 밑에는 공장 용지. 그럼 결론적으로 아파트, 공장 등 당일 용도로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는 도로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면 도로에서 제외되는 거네요. 그럼 아파트한 도로는 대, 공장 안의 도로는 공장 용지가 돼. 자, 그 밑에서 두 번째 좀 봐봐요. 노상주차장, 노자 동그라미. 노자가 무슨 노자일까요?
길로 짜죠. 그러면 이때는 도로로 편입된다라는 겁니다. 자, 봉제철 공장 안에 도로, 공장 용지가 돼. 그래서 그 정도 수준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더 이하도 말고 더 이상도 말고 거기까지만 정리해 두면 돼요. 자, 오른쪽 가서 철도 용지가 나오네. 자, 철도 용지는 그 옆에다 철도용이라고 써요. 자, 철도용. 그러면 철도용 그러면 벌써 두 군데에서 줄을 딱 끊어야 돼. 궤도라는 단어가 보여야 돼. 궤도가 무슨 길이에요? 철길이죠. 또 하나는 뭐예요? 역사. 서울역 역사. 두 번째 줄 있죠. 역사라는 단어가 딱 보여야 돼. 그러면 서울 역사의 지목은 대로 한다. 어때? X야. 그러니까 철도 용지는 나와봐야 그거 두 개밖에 없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두 개를 딱딱 정리해 둘 필요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밑에 뭐가 나오죠? 제방은 방조제 줄 쳐놔봐요. 방조제. 자, 방조제라는 지목은 있어 없어? 없어. 방조제의 지목은 제방이 되는 거야. 제방. 자, 밑에 하천이 나와 있죠. 하천은 뭐예요? 하천은 자, 그 나오는 게 자연의 이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뭘로 한다? 하천으로 한다. 그 정도 수준에서 나오고요. 그러면 그 옆에다 이렇게 하나 추가를 해놔요. 뭐라고 써놨죠? 대규모 수로. 자, 대규모 수로 반대말은 뭘까요? 소규모 수로. 그러면 어디로 가 있어야 돼? 국어로 가 있어야 돼. 그러면 국어 가 있으면 두 군데가 딱 포인트로 행간편 적어야 돼. 인공. 하나는 소규모 수로. 딱 나오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국어와 관련돼서.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뭐가 나오죠? 유지. 자,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는 댐 저수지, 소류지 행강편 다 꺼놓고 호수, 연못 등의 토지와 완골 등이 읽어봐요.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않은 토지. 여기가 뭐의 포인트는 배수가 잘 되지 않은 토지. 앞에 뭐가 자생은 동그라미. 그러면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예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한 토지. 이게 주야. 그 앞에 뭐에 부수적으로 뭐가 붙어? 자생. 이때는 뭐로 한다? 유지를 한다. 자, 그러면 그 밑에, 자, 양어장이라는 게 양식장이야, 양어장이야? 양어장. 또 4월 달에 양식장으로 또 건쳐놨대. 뭐하고 모의고사 두 군데들. 양식장이 아니라 양어장이야. 양어장. 육상이야, 수상이야? 육상에 인공적으로야. 작년에 육상을 해상으로 건쳐놨죠. 드디어 작년에 해상으로 건쳐놨거든. 자, 그러면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해요?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이. 그러니까 해상은 등록 대상이 아니거든. 해가 뭔가 바다 해자가 되거든. 그러니까 해상이 아니라 뭐예요? 육상. 다시 한번 잡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수도용지 밑에다 이렇게 써놔요. 자, 수도용 건축물이라고 써요. 자, 수도용 건축물은 무슨 용지가 되죠? 수도용지가 돼. 그러면 여기에서 그동안 최근에 출제된 것, 각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그게 줄 하나 쳐놨잖아. 송수시설. 성수, 저수, 치수, 저수, 도수, 정수, 성수. 성수 찾았어요? 네, 성수시설은 무슨 용지가 된다? 수도용지가 돼. 거기에다 행강편 딱 넣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거기 밑에 공원이야? 공원용지야? 그러면 공원은 거기에다 행강편을 제목에다 딱 행강을 쳐놓고, 이렇게 해놓고, 자, 요 앞에다 최대한 정리하면 되겠네. 다시 이제 복습해보자고요. 요거는 써보자고요. 맨 앞에 자연이 붙었다. 그 다음에 묘지가 붙었다. 그 다음에 도시가 붙었다. 그러면 여기는 지목이 각각 달라지죠. 자연이 붙었다. 임야. 자, 묘지가 붙었다. 묘지. 자, 도시가 붙었다. 공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공원. 자, 공원이라는 정점을 향해서 항상 요거는 이렇게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으라고요. 그러면 공원이라는 것은 자연공원 임야, 묘지공원은 묘지, 도시공원은 공원으로 가.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그 옆에다 예를 딱 들어서 세 가지를 샘플로 잡아놔요. 자, 지리산이다. 지리산은 지목이 뭘까요? 임야가 되네. 자, 서울에 있는 남산은 뭘까요? 이거는 공원이 돼. 공원. 그러면 어린이대공원. 그러면 대표적으로 서울대공원을 잡아보죠. 서울대공원은 공원일까요? 공원이 아닐까요? 공원이 아니야. 이거는 유원지야. 관광용 건축물로서. 그래서 나중에 속썩인 애들이야. 다시 한번 잡아놓고. 5월 5일이 무슨 날이죠? 어린이날. 그럼 서울에 어린이 공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럼 지목이 뭘까요? 유원지가 돼. 유원지. 그러면 유원지와 관련돼서는 요 유원지는 뭐라고 써놨죠? 관광용 건축물. 이거는 뭐가 된다? 유원지가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그 밑에 이제 체육용지로 가보죠. 체육용지. 자, 국민의 건강 정진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생태를 갖춘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자주 출제돼요. 자, 줄 거 놓고요. 야구장, 골프장, 스키장, 성마장, 형광펜 쳐놓고요. 경륜장, 형광펜 쳐놓고 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실의 부지는 체육용지로 한다. 다만 체육시설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 골프 연습장, 실내 수영장 줄쳐놔요. 자, 체육도장, 유수를 이용한 여토장 및 카누장, 산림안의 야영장의 토지는 뭐로 한다? 제외한다. 그럼 체육용지가 아니라는 거네요. 그럼 체육용지 밑에다 하나 써놓을래요? 바로 밑에 뭐라고 써놨죠? 체육용 건축물. 체육용지 밑에다가 체육용 건축물이라고 써놔요. 그리고 거기 밑에 뭐에 박스 바깥쪽에 자 헷갈리는 게 세 개를 다시 한번 잡아놔요. 자, 요 세 개를 다시 한번 재부팅 하자고요. 자, 그 축양양이 뭐라 그랬어요? 고기 새끼 부화장이죠. 이거는 양어장이 됩니다. 자, 경마장은 뭐가 돼요? 유원지. 성마장은 경용지. 경륜장은 그렇죠. 여기에 나중에 시험 볼 때 자꾸 헷갈려요. 그래서 요 네 개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해놔요. 꼭 확인하는 연습을 해놓으라고. 자, 그러면 이제 축양장은 고기새끼 부화장으로서 양어장, 경마장은 관광용 건축물이죠. 유원지, 성마장은 체육용지, 경륜장도 체육용지.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준비를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뒷장을 넘겨보니까 유원지가 있네. 유원지 찾았어요? 예, 유원지. 자, 힘내서 이제 다 왔어요. 오늘은 잡정지까지 할 겁니다. 화이팅! 자, 여기 한번 보죠. 자, 유원지는 무슨 용이? 관광용 건축물이야. 관광용 건축물로서. 그럼 우리 조문을 정리해보죠. 일반 경중의 일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갖춘 같이 읽어보자. 수영장, 또 유선장, 읽어봐요. 낚시터, 또 어린이 놀이터, 그 다음에 동물원, 그 다음에 식물원, 그 다음에 민속촌, 그 다음에 경마장. 이거 찾으러 왔어. 경마장. 표시해놔요. 경마장은 뭐가 된다? 유원지가 돼. 이에 접속된 부속실의 부지는 유지로 한다. 다만 이들 시설과의 거리동을 보아 독립적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및 유기장의 부지와 하천국어 또는 유지로 분류된 것은 유원지에서 못한다. 제외됩니다. 제외 동그라미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또 하나 나왔네. 성마장, 경륜장 해놨네요. 무슨 용지? 체육용지. 경마장은 유원지. 요 정도 수준에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맨 밑에 이제 성마장, 경륜장, 체육용지. 경마장은 무슨지? 유원지. 다시 한번 잡아놓고요. 자, 밑에 무슨 용지가 나오죠? 종교용지. 종교용지는 그 밑에다 이렇게 하나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종교용 건축물이야. 자, 종교용 건축물로서, 자, 그러면 예배는 어디에서 해요? 교회에서 합니다. 교회 줄 서놓고요. 첫 줄에서 교회. 자, 그러면 설교는 어디에서 해요? 사찰. 그 다음에 제사는 어디에서 지내요? 한교예요. 또 집에서 지낸다라고 그래라. 그래서 교회, 사찰, 한교. 한교 밑에다 사당을 하나 써놔요. 사당. 그러니까 4개만 딱 외워놓으면 돼요. 사당. 한교 밑에 사당이라고 하나 써놔요. 자, 한교라는 것은 국가의 예를 지내는 데고, 사당이라는 것은 김씨 집단의 제사를 목적으로 제를 지내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4개가 딱 머릿속에 잡아야 돼. 교회, 사찰, 한교, 그 다음에 사당. 그 정도 수준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뭐가 나와 있죠? 사적지. 사적지는 거기 두 번째 줄까지 꺼놨네. 다만 한강편 쳐놓고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토지 안에 있는 유적, 거적, 기념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로 한다. 어때? X. 사적지에서 뭐 된다? 제외. 그러면 이 지문을 보는 순간 벌써 공부가 된 사람은 써봐요.
뭐라고 써놨죠? 주제목 추정의 원칙. 딱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야 돼. 주제목 추정의 원칙.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샘플을 우리가 14회 때 이렇게 샘플 하나 잡아놓으면 되죠. 뭐라고 써놨어요? 법조사 내 쌍사자적 등. 이 쌍사자적 등은 뭐가 되죠? 사적지가 되죠. 이 사적지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법조사 내. 그렇죠. 법조사가 뭔데? 삭찰이죠. 그래서 요거는 정교영지예요. 그래서 우리 14회 때 다음중 법조사 내 쌍사적 등을 골라라. 지목이 정교영지가 돼. 사적지가 아니에요. 어디 안에 있죠? 법조사 내 쌍사자적 등. 이게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주제목 추정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사적지는 그 정도 수준에서 출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묘지라는 게 나와 있어요. 묘지. 자,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이거는 룬팅해 놓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묘지공원 뒤에 흥광편차라에 묘지공원. 자, 묘지공원. 또 못 찾은 사람이다. 지금 묘지하고 있어요. 저축 끝에 묘지공원 나와 있죠. 묘지공원으로 결제, 묘지공원. 자, 그러면 세 번째 끝, 두 번째 끝에 봉안시설 흥광편 쳐놓고요. 이에 접속된 부속실의 부지는 묘지로 한다. 자, 묘지의 관리를 한 건축물의 부지는 뭐로 한다? 대. 그럼 최근에 문제 잘 들어봐요.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라라.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묘지의 관리를 한 건축물의 부지는 묘지로 한다. 어때? X. 건축물의 부지는 뭐예요? 대야. 그러니까 나오는 게 여기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묘지와 관련돼서 그 정도 수준에서. 자, 그러면 거기 밑에 뭐가 있죠? 잡정지. 그렇죠. 잡정지는 별표 3개 놓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또 이제 지난번에도 우리 했으니까 조문이야. 그게 나온 게 전부. 그러면 이제 갈 때 봐. 잡정지네. 실내야, 실외야. 외자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돌을 켜놓은 거, 흙을 파는 거, 야외시장. 잡정지죠. 비행장, 무슨지. 잡정지. 공동우물도 잡정지. 법률에 있죠. 다만 원상 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켜놓은 거, 흙을 파는 거, 흙가 된 토지는 뭐 된다? 제외. 그러면 그 옆에 뭐가 딱 적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뭐라고 써놨죠? 영속성의 원칙. 딱 써놔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영구적 건축물의 변전소, 성신소, 수신소, 성유시설. 성유시설 자주 나오죠. 성유시설 줄쳐놓고 도축장 소 잡는데 자동차 운전학원 뭐예요? 자주 출제되고요. 자, 서르기 및 오물처리장의 부지 찾았어요? 예, 그 옆에는 좀 추가를 해놓으세요. 읽어봐요. 폐경 건축물. 폐경 건축물은 모두 잡정지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서 두 번째.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은 토지. 행강편 쳐놓고요. 그게 또 법조문에 있어. 그러니까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은 토지는 잡정지로 한다. 틀린 지문이 아니에요. 맞는 지문이 됩니다. 그래서 잡정지는 그 정도 딱 정리해 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정리한 거 더 이상도 말고 더 이하도 말고 그 정도만 하면 그냥 두 문제 그냥 만점 맞는 거야. 자, 문제. 자, 그러면 그 밑에 박스에다 하나 더 추가하자고요. 자, 하나만 더 추가하고 오늘 공시 법령에 대해서 맞춰야 되겠네. 자, 최초 지목 몇 개? 18개. 그 다음에 19개. 그 다음에 21개. 그 다음에 24개. 그 다음에 28개. 이렇게 한번 쓰고요. 그러면 현행 지목은 몇 개죠? 28개야. 근데 이것도 속지 말아야 돼요. 봐봐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현행 지목은 18개. 현행 것만, 자, 그럼 최초 지목은 8개요. 18개요. 현행 지목은 29개다. X예요. X야. 그럼 조심해야 돼. 건축물의 용도하고 하나 달라요. 건축물의 용도는 29개. 야영장까지 포함돼서. 근데 우리 지목은 몇 개다? 28개야. 근데 봐봐요. 지목도 28개. 건축물의 용도도 28개였는데 이게 개정됨으로써 하나가 더 추가가 돼버려서. 그러니까 지금은 지목은 28개야. 건축물의 용도는 29개야. 9개 중에 뭐가 추가됐다? 야영장이 추가됐다라는 거. 혹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당할 수 있어요. 자, 다시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자, 최초 지목은 18개, 현행 지목은 29개다. 어때? X. 29개가 아니라 28개야. 그러면 여기에서 몇 개가 늘어났어요? 4개, 여기 3개, 여기 2개, 여기 하나죠. 그래서 여기가 4개가 늘어나는 것들 다시 한번 정리해 놔야 돼. 최근에 늘어난 지목.
자, 뭐 때문에 늘어났다고 그랬어? 자, 차 때문에 늘어났죠. 차는 뭐예요? 자, 주유소 영지하고 주차장이라는 지목이 늘어났어요. 자, 유통 때문에 늘어난 게 창고 영지가 있죠. 자, 우리가 이제 물고기 때문에 늘어난 게, 물고기 키워주려면 양식장에서 키워야 돼, 양어장에서 키워야 돼. 자, 지목은 양식장이 아니라 양어장입니다. 양어장. 그래서 가장 최근에 늘어난 지목 4개. 근데 24일 때는, 24개일 때는 뭐예요? 요 4개가 없었어요. 그러면 여기는 주유소 영지, 주차장, 창고 영지. 요거는, 과거에는 뭐였을까요? 요거는 잡종지야. 잡종지로부터 분리된 지목이에요. 자, 양어장은 어디에서 분리됐을까요? 요거는 유지에서 분리된 지목이야. 유지에서 떨어져 나왔다는 거예요. 양어장은. 자, 그러면 간혹가다 이제 시험에 나올 때. 자, 4개가 늘어났어요. 자, 차 때문에 늘어난 게 읽어봐요. 주유소 영지, 주차장. 유통 때문에 늘어난 게 창고 영지. 그러면 해 때문에 늘어난 게 뭐예요? 양어장이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문제 형태는 이렇게 나오겠죠. 가장 최근에 늘어난 지목이 아닌 것.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자, 주유소 영지, 주차장, 창고 영지, 양어장. 5번에 철도 영지. 정답은 철도 영지.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전체적으로 한번 내볼까요? 자, 주유소 영지와 주차장, 창고 영지, 양어장은 잡종지로부터 분리된 지목이다. 어때? X. 잡종 요 3개는 잡종지로부터 떨어져 나왔고요. 양어장은 어디로부터? 유지로부터 분리된 지목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서 마무리를 져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자, 과거에 그러면 세법으로 가볼까요? 세법. 교수님 바뀌었죠? 예, 세법 교수님이 무슨 가정사가 있어가지고, 일 때문에 그래서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해해 주시고요. 근데 세법은 공부해도 몇 개? 6개. 안 해도 6개. 그러니까 세법은 2개만 더 맞추면 돼. 8개가 목표니까. 그래서 가정사 때문에 그랬어요. 가정사 때문에. 자, 그래서 이분이 오셨죠? 이재준 교수님이 오셨죠. 저랑 친분이 벌써 20년이 넘어요. 20년이 넘어요. 옛날에 하도 근데 얼굴도 잘 못 봐요. 가끔 가다 통화만 하지. 한번 수업 들어가면 얼굴 보기도 힘들어요. 살 많이 쪘죠? 많이 쪘을 텐데. 배가 나오고 난리 났을 텐데.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세법으로 가보죠. 그러면 여기 24개였을 때 여기 한번 읽어볼래요? 이때는 세금을 잡종지로 부과했다라는 거야. 잡종지. 그러면 지목이라는 것은 가세 기준을 마련하는 지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24개일 때는 주유소 영지, 주차장, 창고 영지는 뭘로 세금을 부과했죠? 잡종지로 부과했다는 거야. 그러면 양어장은 뭘로 부과했을까요? 유지로 부과했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 봐봐요. 그럼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지금 최초 지목 몇 개? 현행 지목 28개. 그럼 최근에 늘어난 지목 뭐예요? 차는 주유소 영지, 주차장, 창고 영지, 양어장. 양식장이 아니에요. 양어장은 수상이에요, 육상이에요? 육상. 요 3개는 그러면 어디에서 떨어져 나왔다? 잡종지. 요거는 유지에서 분리된 지목이라는 거.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자, 지목과 관련돼서 여기 정도만 자기가 이제 숙지가 된다면 매년 뭡니까? 2문제.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보면 2문제가 출제되거든. 이제 앞으로 지목은 몰라서 틀린 게 아니야. 솔직하게. 까먹어서 틀리는 거고. 그러니까 2번째는 자기가 응용을 못해서 틀리는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는 딱 머릿속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두셔야 된다라는 거.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그 면접은 다음 주에 유학집 나오면 그때 정리하자가.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